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요즘에 오미크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프리카에서 생성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정부에서 추가 발표를 했죠.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들 모두 주의하시면서 금년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식품 운반업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밀키트 제조 사업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밀키트와 관련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대한 이 신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제 설명 내용에 메모도 좀 하시면서 실제 이 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밀키트라는 거는 식사죠.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단 식재료라든가 어떤 양이라든가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의 포장이 구성원이 다 돼서 쿠킹 박스 또는 레시피 박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어떤 음식의 메뉴를 선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다 포장이 되어진 그러한 제품을 밀키트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즉석 가공 식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어떤 음식점에 밀키트를 제조할 공간이 따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면적이라든가 어떤 변경 신고를 통해서 기존 운영하는 그 면적을 좀 줄이고 공간을 따로 좀 분리하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대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영업을 바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고 하고요. 추가로 온라인 주문 접수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가능한 것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되겠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밀키트 사업에서 필수적인 행정 등록 절차이면서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두 번째,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조건에 맞추어 신고를 받아야만 제한을 받거나 문제되지 않고 밀키트를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키트를 일단 제조하시려면 시설을 좀 분리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의 운영 면적을 좀 줄이면서 주방 공간에 밀키트를 제조하고 포장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면적을 좀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사업자를 갖고 계신다면 식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공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분리된 공간에 표시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1월부터 식약처에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밀키트 제조 시설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공정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기존 매장의 한 켠이나 일부 공간을 활용, 분리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칸막이라든가 커튼이라든가 아니면 자바라의 형식의 칸막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공간을 좀 분리만 시키면 크게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 좀 잘 주의하시고요. 일단 시설 기준이 뭐냐? 각 지자체별로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장 주소지를 하려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과에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겠죠. 담당 주무관하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방, 포장, 그 다음 홀 공간 구분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사업장의 위치, 작업장, 식품 취급 시설, 급수 시설, 화장실, 판매 시설 등의 어떤 기준과 조건을 미리 사전 확인하시고 설치를 구비하시면 크게 제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이제 서류적인 내용인데, 먼저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시고 건축물 대장의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그걸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이거 확인하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건축물 대장 한번 띄워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업종에 맞춰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위생교육 수료증 신청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온라인 식품교육 신청하시고
기존이냐 또는 신규 영업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보건증이라고 그랬죠.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그래서 해당 설치하신 영업장 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시든 아니면 유선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검사일로부터 한 5일 정도 소요가 되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영업등록신청서, 인터넷 또는 지자체 식품위생 인허가 부서의 어떤 서식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품질검사서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는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품목제조 보고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부, 시험 의뢰서를 구비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제조 방법 설명서,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어떤 종류하고 레시피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이 시설에 대한 구비 조건을 90% 이상 준비가 됐을 때 이 서류 접수를 하시고요.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각 해 지자체 담당 위생과 주무관들이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현장 실사를 보고 제대로 잘 갖추어졌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 구비 조건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어떤 시설 기준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외되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 즉 식당과 식품 매장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기준에서 제외가 되고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장과 같이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제외가 되고요. 식육 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도 제외가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 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도 시설 기준 제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비슷한데,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입니다. 아까는 즉석 제조 판매업은 신고라고 그랬죠. 네,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에 대해서 내용은 좀 비슷하고 유사한데 중요한 몇 가지 키포인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 반드시 공업지역에 계약을 하시고 거기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이냐, 공업지역이냐,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이냐, 기타 타 법령에 따라서 제한지역은 아니냐,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배치. 네, 식품 제조 가공업이다 보니까 냉장고, 냉동고, 가공실, 내포장실, 건식 창고, 외포장실, 위생전실, 탈의실, 전처리실, 이러한 좀 복잡한 어떤 이 내부 구조의 어떤 이 설비를 구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설 기준이 어떤 설비 구축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방설을 위한 설비, 세균 및 곰팡이 증식을 막기 위한 설비, 오염 관리를 위한 배수, 환기 설비 등 시설 기준에 맞추어 작업장의 설비 공사를 해야 하고요.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시설 및 도구는 오염 관리에 용이한 것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스테인리스 재질이 되겠죠. 예를 든다면 식품 제조 가공업의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식품 영업 등록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다음 신분증,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유사합니다.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수질검사 성적서, 이거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신고를 할 경우엔 위임장, 위임인의 어떤 인감증명, 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셔가지고 식품 제조 가공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생교육, 현장 실사 나온 거 똑같고요. 품목 제조 보고하고 자가 품질 검사하는 거, 이런 내용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즉석 식품 제조 가공 밀키트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에 추가적으로 즉석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연말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오미크론 때문에 국내에 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또 큰 타격이 있으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